어떤 기분인가요? 전쟁에서 도망치는 것은, 모든 물건을 버리고 서류와 약간의 돈만 가지고 떠나는 것은, 엄마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아이를 안는 것은, 가족이 지하실에 숨거나 총을 들고 마지막 전투에 나서는 동안 고향이 계속 파괴될 것을 알면서 떠나는 것은, 다행히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고 희망컨대 당신도, 제 시청자 여러분, 아직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촬영하면서 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5나라를 여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공포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주 저는 난민처럼 살았습니다. 차 안에서 캠프의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고 난민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하며 끔찍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생아와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모든 남성을 전쟁에 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행 중의 모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헝가리에서는 왜 레닌을 치웠을까요? 어떻게 제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의 숲에서 나토 군인 부대와 마주쳤을까요? 사람들이 세관에서 서로를 죽일 각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마니아 산에서 누가 제 차 바퀴 아래로 뛰어들었을까요? 몰도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며 이곳에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2개의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몰도바에서 난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갈등이 시작된 이래로 폭발이 거의 몰도바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세 방향에서 불타는 우크라이나에 둘러싸여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방 지원, 다른 하나는 러시아 지원, 그리고 이 두 부분 간의 전쟁은 이미 있었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몰도바 사람들은 매일 거대한 난민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픈 이야기는 몰도바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군사장비가 나타날 때마다 이는 원칙적으로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안정을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중순 키시너우의 분위기는 부드럽게 말하자면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번호판이 많습니다. 모두가 평온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서를 처리하는 MFC, 현금 인출기. 주유소에서 줄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리브나나 루블을 팔기 어렵지만 몰도바 레인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 난민들이 외화를 가져와서 여기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 부족은 없습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저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짐을 더 많이 챙기고 엄마를 몇 번 더 안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난민들이 저에게 조언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고향에 놀랐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하자면 그 순간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차분해졌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웃을 수 없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은 키시너우 교회의 이 거리를 어느 군대의 병사도 다른 군대도 파시스트도 점령군도 아무도 밟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도보로 지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휘발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쪽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미 습관이 되어 항상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몰도바 루마니아 국경에서의 2km 길이의 줄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몰도바를 지나간다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줄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제가 놓쳤나요? 정말 잠깐 동안 20대의 차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번호판이 하나도 없고 몰도바와 몇몇 유럽 번호판만 있었습니다. 이는 몰도바 자동차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냥 비교해보세요. 한 달 전 제가 부쿠레슈티로 갈 때 이 같은 검문소가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통제소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보통 유럽연합의 차로 들어가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비네트. 저는 이것들을 미리 준비했지만 난민들은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국경 수비대는 빠르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저를 몰도바인으로서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그것은 제가 세관을 통과하는데 5시간이 차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몰도바 세관원만이 제가 다시 무엇을 촬영하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콘텐츠가 바뀌어서 이제 난민들을 촬영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첫 번째 주유소에서 작은 난민 지원소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실은 트럭과 교회 대표들이 있으며 운전자들은 힘든 세관 절차 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촬영하기 전에 저도 쉬고 난민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야 합니다. 많은 난민들이 루마니아에 처음 와서 첫 번째 정차지에서 이 나라를 경험해 보려고 하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휘발유를 샀거나 커피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항상 누군가가 거기 서서 그냥 멍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직관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 보입니다.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루마니아는 약간 다릅니다. 현지 루마니아인들은 비록 부유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지만 여전히 난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은 몸짓으로 무료 숙소에 들어가는 것을 협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마니아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노르웨이에서 와서 키시너우를 통해 오데사에서 도망친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검문소에 있는 식료품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교회가 가져왔습니다. 또한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역 자원봉사자 카르멘입니다. 그녀는 언어 장벽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난민들이 루마니아에 정착하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주로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번역도 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결국 그들에게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능한 일자리도 제공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나라의 북쪽으로 갑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근처로 난민이 많이 몰립니다. 이 루마니아를 이동하면서 어디서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마주합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식사하러 들어간 평범한 곳입니다. 입구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거대한 지원 물품 수집 스탠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할 사람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두고 갈 뿐입니다. 이미 봉인된 거대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옷과 속옷 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음식, 양육비 음식이 있습니다. 기저귀, 루마니아는 유로존에 속하지 않아서 식사를 하려면 현지 통화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여기서 무료로 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엔리더미 버섯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루코일에서 주유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4시간을 운전했고 주차장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레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국경에서 가장 큰 통과 지점입니다. 매우 많은 차량 이동이 있고 경찰, 소방관, 구급차가 많이 있습니다. 데스프리타브라의 사실보도, 몰도바 공화국, 텔레비전 방송, 타바르 수출, 폭포가 팩토리 캐빈을 통해 흐르고 거기서부터 포털이 러시아로 향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경은 매우 활기차입니다. 검문소에서 사람들을 소방차가 데려옵니다. 여기서 그들을 캠프나 버스로 배치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추위 속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28시간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2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제공받아 다행입니다. 우리는 매우 추웠습니다.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5km의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아마도 1시간 정도 줄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매우 추웠습니다. 우리는 불가리아로 간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끔찍한 조건에서 꽉 찬 기차로 국경까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키예프에 공황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심한 교통체증으로 출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키예프에서 나가는 길은 매우 심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키예프에서 르비프로 가는 기차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고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로 벽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있고 쓰러지고 동물들, 앵무새, 고양이, 개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막힐 더웠습니다. 이 두 엄마에게는 공통의 재난이 드디어 서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들과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여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폭격 속에서 식료품을 구하러 다니며 우리는 지하실에 모여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83세인 제 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전쟁의 아이였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데려왔습니다. 거기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번역기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누군가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냥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어도 지리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과 지점이 어떻게 불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면에서는 그녀가 잘 지낼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분명히 타국에서는 외로울 것입니다. 루마니아인들은 국경 도시 바로 옆에 거대한 난민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우 번호판을 단 버스만 있습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더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도바인으로서 예외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난민들만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 이곳 텐트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모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때로는 가족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패널에는 무료 심카드 활성화 지침과 무료 숙소 제공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루마니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 마리나는 이미 출발하는 버스의 세관에 앉아있는 언니와 함께 이탈리아로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리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난민을 위한 특별 문서입니다. 이제 루마니아는 어떤 서류로든 우크라이나인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이후로 출국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서류 없이는 데려가지 않음. 우크라이나 여권은 네 있지만 언니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니? 네. 그녀는 지불하고 기다려요. 그녀는 떠나고 저는 못 떠나요. 그녀가 버스를 잡고 모든 돈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없다? 기다려야 하고 플럭서스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난민의 흐름이 너무 커서 루마니아인들이 그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리나는 하루 종일 서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색에 돈을 돌려달라 하세요. 그녀가 기다리게 하고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통수단이 넘쳐날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무료로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자신의 이유가 있어서 마리나 없이 떠납니다. 그녀가 떠납니다. 알겠어요. 해결책 고마워요. 정말 엉망이네요. 우리는 단지 소음 속에 있습니다. 캠프를 관리하는 그 군인 소방관이 마리나가 잘 지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곧 그녀의 차례가 올 것이고 그때 그녀를 등록하고 그녀가 떠나고 싶을 때까지 개인 소유자 중 한 명에게 임시로 머물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나갔고 현재는 약 225명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라트비아 나는 우유의 동료를 물어뜯는 현금 등록기 소의 아이들, 인근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 참여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난민들을 개인 주택에 수용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전체 레스토랑을 제공했으며 모든 지역 교회에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타이어 교체소에서는 눈에 대비하지 못한 난민들의 차를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 칼라핀데슈트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개의 교회가 있으며 각각의 교회에 난민을 위한 캠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정교회 교회입니다. 나머지 3교회는 다른 종파의 교회이지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교 교회에서 나왔지만 루마니아에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르키우에서 루마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루마니아를 떠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비스트리차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있어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전쟁 출산했습니다.
남편 없이 젖먹이 아이와 함께 키이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성견지명이 있었고 첫날부터 바로 짐을 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기다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공격받고 폭격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녔고 집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나는 이모 같다. 파편 맞았습니다. 키예프에 있던 사람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서 나스티아는 아기와 함께 계속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인들이 독일로 초대했어요. 그들이 말하길 뭘 기다리냐고. 어서 오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무료로 그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야 할 도시까지 독일의 외곽에 있으며 프랑스에 더 가까운 곳이지만요. 침례교 목사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교회를 통해 300명이 지나갔으며 그가 직접 국경에서 그들을 데리러 갑니다. 소통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말합니다. 첫날에는 부유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떠났고 그 후 모두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집으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함수 앰플리카가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같은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완전히 난민 캠프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약 500명이 지나갔습니다. 타이샤의 이야기는 매우 극적입니다. 그녀는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쳤고 그녀의 7 형제 모두가 전선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촬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타이샤는 아이들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딸은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Семью дома, тата, гида своего. Созванивайтесь. Да. Что вы никак? Ну що може писати? Нічого переживають. Хвилюються, що їх візьме на війну, що... Добре тим, хто 겁이 없는. 하고 더 평온해졌나요? 네, 그래도 걱정됩니다. 날짜에 대해 걱정합니다. 전우들 군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가 형제인가? 또 있나요? 군인들이요? 그들이 어디서 연락하는지 아세요? 말리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요. 모두 소집했나? 네. 아니면 그들 중 누군가가 복무했나요? 아니요. 지금 말하자면 동원전에 위원회에 와서 자원자로 등록한 사람이라면 조금씩 해결하고 우리가 그곳에 도움을 주고 떠납니다. 당신 숨었나요? 잡혔네요. Пішла з дітьми на деякий час сюди. поки пройде ця війна. 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렌이 모든 것을 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고 포로그니까지 갔습니다. А звідки вже мене ці браття забрали? 아이들인가요? Да. 제가 세어보니 4명인가요? 5명이. Да. Да. Сама. 하르키우 출신의 타티아나는 촬영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몰도베에서 왔다는 것을 바로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몰도바 출신의 러시아어 사용자입니다. 그녀는 하르키우의 주택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했으며 폭격 속에서도 동료들이 도시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수도, 난방 네트워크, 에너지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на заправку заправляются. Сегодня видел их по городу.
저에게 과일 컴포트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먹던 것처럼 맛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2대의 차가 들어오지만 솔직히 오늘은 그들과 이야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힘듭니다. 정교회에서는 교대가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인들의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업가 시몬은 첫날부터 자신의 레스토랑을 난민들에게 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물품은 마을 전체가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쿠레슈티에서 트럭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먹여주신 분들이 우크라이나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루마니아어를 알고 있다는 것,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의 루마니아 마을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합니다. 그날 밤 루마니아의 산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움과 노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동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멧이 있다는 것. 외교부가 거기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털입니다. 결국 나는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2가지에 대해 기뻤습니다. 노루가 살아서 도망갔다는 것과 보험 없이 헬멧을 쓰고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루마니아의 수차바에 있는 4성급 호텔입니다. 그곳에 대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신부님이 제가 가는 길에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곳이 거대한 난민 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부유한 사람들이 머물던 호텔이 이제는 매트리스로 가득 차고 인도적 지원 물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이해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어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불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200, 여기에는 24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24개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국경에서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 후 25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저는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300명.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번갈아 가며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크라이나나 스몰로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교통이나 숙박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했던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슬픕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들은 귀여운 그림을 남깁니다. 2, 3일에 한 번씩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조직합니다. 애니메이터가 오고 게임과 음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주의를 돌려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썼습니다. 자, 여기 우리 숙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등록을 하고 침대 번호가 적힌 팔찌를 받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는지 사용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곳에는 인도적 지원과 옷이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 들어오면 통역사가 맞이하고 등록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등록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도적 지원이 있지만 주로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커피와 차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엄마들이 오면 분유를 타기 위해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들을 위한 의료실도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심리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책상, 콘센트, 인터넷을 제공받았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매트리스가 비자마자 하룻밤 묵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잠자리를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이 너무 많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문서를 키릴 문자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표식 미하일로 맞죠? 네, 제 매트리스가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잠들었고 커다란 남자가 제 뒤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 깨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잠은 사치이고 일어나서 다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가 익숙해진 것은 몇 시간씩 자는 것입니다. 여기 난민 캠프에서도 전기가 2시에 꺼졌습니다. 그때쯤 저도
잠시 눕기로 했고 6시에 전기가 켜져서 다행히 깨어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밤 2시든 아침 6시든 여기서는 움직임이 있고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입주하고 누군가는 퇴거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용함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까워졌고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몸을 넘어서 뷔페로 가면서요. 누군가는 심지어 전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루마니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거리는 짧아 보이지만 시계는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불구불한 길, 마을, 제한속도, 그리고 빙판길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바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루마니아, 그런 곳입니다. 내비게이터가 있어도 길을 잃기 쉽지만 길을 잃으면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게 됩니다. 이곳은 제가 루마니아 북부의 헝가리 국경으로 가는 도중에 멈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의 텐트 옆에는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 차량이 멈춥니다. 커피를 마시며 식량을 보충합니다. 헝가리까지 가는 동안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카페인과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커피와 음식 외에도 여기서는 와이파이, 심카드, 유리 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심지어 숙소도 도와줍니다. 식사자리를 제공하세요. 밤에 호텔에 머물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우리는 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호텔이나 가정에서 또는 할 수 있습니다. 여정의 중간에 숙소를 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은 확고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지금 어느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국경을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헝가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에서 들어왔나요? 몰도바에서 루마니아로. 오후 4시 반부터 하루 종일 루마니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잠이 옵니다. 그리고 어딘가 길가에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국경 근처의 위험한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막은 디마토르조키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차가 아예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교통수단은 주로 마차입니다. 간단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맥주 한 병으로 저를 멈추려 하지만 저는 차라리 돈을 쓰겠습니다. 남은 루마니아 레일을 국경 근처의 몰과 주유소에서 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헝가리 세관전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헝가리 세 나라의 경계에서 전쟁과 루마니아, 헝가리 세관에서의 외국인 증가로 인해 현지 청소년들이 돈을 벌 기회를 얻습니다. 이 배고픈 소년은 이미 5분 동안 제 차를 따라오고 있으며 제가 멈출 때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음식과 잔돈을 주었습니다. 소년에게 외화를 주겠지만 현지 화폐는 아닙니다. А вот сам давно румыниешт. Tu poți să schimbi? Da. Ține. Moldovenești și ucraineni. Ok? Dar nu are. Vrei? Gustos. Aveți noroc. Noroc. 꽤 멀리 갔지만 사실 거기에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후로 그의 친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검문소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지만 신경이 버티지 못합니다. 불만이 커져서 전체적인 항의 집회로 발전할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파업입니다. 줄이 매우 긴장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Хорошо, мы идем там. Ты жестко человек, я с этими стою уже 2 часа. Что зачем?
Я ждем вас. Хараlim там ждем. 미리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는 괜찮으신데 깊은 밤의 줄이 조금 더 심하게 느려졌어요. 조금 더. 그러게요. 이 줄에서 한 사람이 정말로 또다시 잠들었어요. 자고 있네요. 결국 나는 바리케이드에 도착하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곳은 유럽연합 내의 국경이에요. 2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들어갔어요. Очередь казалась небольшой, реально, метров 400. Просто настолько медленно проходит. 국경에서 1km 떨어진 곳에 한 헝가리 할머니가 난민들을 위한 도움의 센터를 Выходим, annyira benne, mert rogajönne. Legyen meg a szíveteket. Hát jobb, mint a kóla, melegebb. Hogy az? Így áll. Egyél szendvicset. 잠깐만요. 저는 헝가리에 몇 번이나 갔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독특한지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컴포트도 주고 샌드위치도 줬어요. 이 밤에 나는 최소한으로만 진전을 이뤘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운전 중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옆 주유소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같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창문을 청소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씻는 게 더 좋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도중에 난민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나도 그들처럼 3일째 길을 가고 있어요. 방금 주유소에서 입술을 닦을 수 있었는데 3일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기분이에요. 영혼과 관련하여 저는 루마니아의 난민 캠프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줄을 지키는데 주저했어요. 난민들은 주로 기차를 타고 헝가리로 가고 자동차 통과 지점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가장 한산한 곳이었어요. 내 여행 동안 헝가리를 나가는 길에 우크라이나 번호판이 붙은 몇 대의 버스와 몇 명의 말이 없는 국경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저기서는 아무것도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고 한 쌍의 당황한 커플만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엄마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빌린 차로는 전쟁 중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항공차를 나라에 들여올 수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걸 들여오려고 해요. 이 새로운 기회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기차가 계속 도착하는 기차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 사람들로 정말 붐벼요. 그리고 나를 카메라와 함께 바로 경찰서로 보냈어요. 제발 경찰서로 가세요. 입구가 어디예요? 여기 이 문으로 가면 되나요? 역사 건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다페스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이에요. 벽에는 일자리, 의료 지원, 무료 와이파이 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붙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급하게 어린이 공간을 만들었고 일반 카페는 무료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나는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난민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어를 하고 있어요. 피터를 잡았어요. 전쟁이 시작된 첫날에 독일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우크라이나 패스를 사용하면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티켓 사무실로 가서 티켓을 받기 위해 번역을 도와주고 있어요. 티켓은 무료지만 그들이 필요로 해요. Едем дальше к бабушке. Они живут в Бельгии. Идет электричка. Очень легко сели, легко отстояли. Просто был просроченный паспорт у ребенка и немножко пришлось. Продлили регистрацию и все, мы едем. 써야 해요.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4명의 여성과 9명의 아이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And they want to stay for longer in Hungary. They don't want to go anywhere. They want to stay here. And they have the option to stay for 90 days in Hungary. 그들은 주민 캠프에 가고 싶지 않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남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몇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작은 가정용 방을 간단히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드베지 지역에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있습니다. 나는 헝가리에서 진짜 캠프를 촬영하고 싶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캠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있는 캠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Just they sleep 1 day, 2 days, so we don't have here a camp where the people stay longer. 갑자기 플랫폼에 나타난 사람들로 인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지도자 레닌 공산주의자, 보통 그녀는 이 박물관에서의 요청된 회전이 끝났습니다. 이곳은 내부가 망가졌습니다. 이 박물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며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They're going to use the space for the effort to help refugees, so they're moving the stuff that was in there to another place temporarily. Nobody will burn it or something. It'll come back whenever things are. 임시 식당에서 이모와 함께 계속해서 나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민족 간의 우정에 대해 희망합니다. Café? Yeah, café. Milyen legyen? Yeah, Okay. super. 헝가리에 올 때마다 나는 1번 굴라시를 먹어요. 여기서 무료 제공되네. 여기 무료 음식을 주나요? 자, 다 먹어버려. 젠장, 베이사.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할머니들과는 우리는 공통된 말을 하나도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친구가 되었어요. 나는 떠나려 했고 그녀가 나에게 윙크하며 자, 가 여기로 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달콤한 간식을 주었죠. 마치 헝가리에서 온 친할머니 같아요. 떠나려 할 때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자원봉사자를 만났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자카르파티아의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어로 대화하나요? 네, 헝가리어로 대화해요. 여기 많은 학생들이 일하고 도와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모두가 정말 잘 뭉쳤어요.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알고 보니 난민들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앱이 있대요. 마리아나가 나에게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임시 난민 서류로 갈 수 있는 나라 목록이 있어요. 여기 Здесь символика и шахтера. Пацаны, куда едете? На пару дней, потом назад. Не, потом в Лид, скорее всего. По Хорватии пока будете. Хорошо, удачи. 나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따라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는 없고 도로는 계속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안겨줘요. 처음에는 길이 좁아졌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나를 강과 페리 선착장에 부딪혔어요. 대박! 출발했어요. 나는 그게 어떤 강인지조차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티사강 외에는 여기 다른 강은 잘 몰라요. 결제에 관해서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이 외딴 곳에 단말기가 있을 리도 없고 현지 통화도 없을 테니까요. 나는 사지 않았어. 결국 페리에서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나를 막지 않았어요. 5유로를 보지 못했어요. 충분했어요. 그에게 주려고 해봐. Yeah? Okay? Thank you. Обошлись 5 евро. Окей? Там нормально? Наверное. Это наш шар. 어쨌든 내게 뭔가 말하게 만들고 있어.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가 로망스 계열의 어떤 언어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슬라브계 그룹 직관적으로, 독일 그룹 인투이티브, 헝가리. 사람은 누구야? 이게 도대체 뭐야? 봐, 나를 어떤 숲으로 데려왔는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2개의 표지판이 있고 도로 상태가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여기 슬로베니아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헝가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고 두 표지판 사이에는 바로 쟁기가 있습니다. 플로크가 누구의 영토에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유머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서 슬로바키아어는 항상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 12일이 끝났습니다.
마사 몰도바 공화국 출신입니다. 저는 난민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루시니니미에츠금.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이 매우 많은 수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텐트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밖에서는 요리와 모닥불을 위해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가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한 추위입니다. 교통이 어렵고 사람들은 나라 깊숙이라도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이의 자원봉사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인내심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에게는 버스가 부족하다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방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리나 다사, 심지어 놀이나 대체로 몬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폴란드에서 체크 리퍼블릭에 대해요. Even Hungary or Germany. 사람들은 읽고 기다리면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휴가를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여권을 가진 누구에게나 무료 심 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이 검문소에 너무 많아서 그 줄이 마치 물건 시장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무료이고 가장 먼저 겨울옷을 정리합니다. 난민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동물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용 텐트입니다. 면허가 금지되었습니다. 분명히 입구 쪽입니다. 식사 구역은 마치 장터처럼 보입니다. 뜨거운 요리, 피자, 커피, 샌드위치. 다시 구야시가 나왔네요. 이 투어를 마치고 나면 카페인 과다 복용이 될 것 같아요. Учишь что? Да. Мисс Слове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Круто, круто. Я из Молдовы. Что это, как называется? Поливка? Поливка, да? Ты симазарит. Манджел, подор. Ага. Супер. Супер. Гулаш. Гулаш, как венгерский. Как на солянку, наверное, больше похоже. Словенский гулашов. Ага, славянский гуль. Ну да. Нет, спасибо. Ты твой муж? Нет. Что, ты еще занес в детей? Бери конфетку. Спасибо, дякую. 저는 수십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폴란드로 가는 길에 저를 멈춰 세웠어요. 세르게이,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죄송합니다. 폴란드로 가죠. 지도를 봅시다. 네네네. 세르게이는 1시간 넘게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낯선 사람을 태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불평했어요. 모든 사람들처럼 전쟁이 세르게이의 인생 계획을 망가뜨렸어요. 독일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전화해서 끝났어, 전쟁이 시작됐어 라고 말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네, 저는 여기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국경 근처에 살고 있어요. 가족은 거기 있나요? 누군가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네. 여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자카르파티아에서는 뭐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전쟁이 그를 독일에서 맞이했지만 지금 그는 가족을 폴란드로 이사시키기 위해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최소한 2,000 필요해요. 2질로티 얼마예요? 이건 좀 각각 500, 400, 400유로예요. 더 많이 임대하려고 하지만 아내는 폴란드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청소부들이고 일도 바꿔야 해요. 그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요. 나는 집시들에 대해 잘 몰라. 집시들.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 메르켈이 돈을 주면 그들은 살 수 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자, 이게 도끼예요. 시작해요. 이게 도끼예요. 네, 이건 집시의 도끼예요. 백인 경찰, 시장, 그리고 모두 의원들이 여기 있어요. 모든 게 어둡죠. 여름에 가면 여기 마치 까마귀처럼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무도 너를 막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걸 두려워해. 그냥 그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리고 길을 따라. 아마도 내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뛰어다니는데 그들은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다른 나라에 와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폴란드에 있어요. 그의 가치가 있어요. 폴란드에서는 전쟁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이야기해요. 자, 지역 잡지의 표지를 보세요. 앞으로 모험이 가득한 긴 야간 여행이 있으니 커피. 와, 가득 찬 연료 탱크가 필요할 거예요. 어딘가 외진 곳인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도로가 다리 수리 때문에 끝났어요. 몇 시간 전에 가야 했는데 힘이 없어서 거의 들판을 돌아다니며 우회로를 찾아야 했어요. 이게 로브니크예요. 지금 도끼를 들고 나올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어떤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폴란드 산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응, 진짜 대박이야. 인도에 나갔어요. 진짜 대박이야. 오랜만에 이렇게 보네요. 여기서 이렇게 서고 지금 롤 앞에서 구부리고 있어요. 검문소에서는 아무나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세료자가 자신의 협상 능력과 폴란드어 실력으로 상황을 잘 처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국경까지 가고 그쪽으로 우회하는 거죠. 아, 그런데 국경을 원하세요. 아니, 우리는 기자예요. 너 원해?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바르죠. 좋은 저녁이에요. 어쨌든 아침에 촬영할 거예요. 약속했어요. 지금 조금 자고 싶어요. 나는 메디카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이에요. 울타리 뒤 90km 떨어진 곳에 리비우가 있어요. 리비우는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기로 오네요. 여기서 나는 이번 여행 중 가장 끔찍한 상황을 보았어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명백히 부족해요. 인도적 지원 물품과 오순 가방에 담겨 길가에 그냥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난방 텐트가 부족해요. 밖은 영하 2도인데 저는 차 안에서 난방을 켜고도 추워요.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밤새 분주해요. 나는 경찰들과 커피를 마시며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고 차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청결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인 듯합니다. 더러운 이유가 있죠. 여기에는 난민들을 촬영하러 외국 방송사들이 왔어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차별과 나치즘이 없다는 주제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난민들로 가득한 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심지어 텔레비전과 함께 여행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난민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가방을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안내해줘요. 5분 만에 63명을 세웠어요. 만약 유입이 고르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8,000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숫자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상상해보고 싶었어요. 난민들의 지리적 분포를 이해하는 것도 흥미로워요.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빈니차 줍니다. 미니카 어디 가세요? 바르샤바로 기다리지 않아 오래 안 기다려요. 1시간 정도요? 저는 켈초프라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저는 보즈네센스크에서 왔어요. 밤새 기다리셨나요? 오래요. 여기 친척이 있어요. 지금 데리러 올 거예요. 크레멘추크라는 도시에서 형을 만나러 폴란드로 가고 있어요. 전쟁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조금이라도 희망하건대 곧 끝나길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땅을 재건하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울 거예요. 사실 아마 16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객실에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자려고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안 가셨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로요?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로 체코로 갈 계획이에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좋은 말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제 남편은 현재 전투 중이에요.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예요. 2014년에 돈바스에서 처음이었어요. 다시 소집됐어요. 나갔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그는 해외에서 일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왔어요. 지금 그와 연락하세요. 그의 기분은 어때요? 전투적인 기분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모든 게 맞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 울타리를 지나면서 뭔가 느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요? 조금 더 평온해졌어요. 무슨 기분이었어요? 집에 아들이 남아있고 가족이 모두 집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움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한 특별한 기쁨은 없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이 총알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게 모두 버스 줄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리를 멀리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누가 힘들까요? 간단히 먹거나 쉬거나 그리브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정말 낮아요. 텐트는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신경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우선 아이들에게요. 푸셰미슬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가장 가까운 큰 도시이고 난민들이 기차로 도착하고 있어요. 기차역에서 주차하는 게 정말 힘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길 바래요. 제가 보여준 거요. 차를 시골 사람처럼 주차하고 급히 뛰어가서 기차역을 찍으려고 해요. 소녀도 기차를 향해 달려간다. 늦고 있어요. 폴란드는 전쟁 초기에 난민의 흐름을 간신히 처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금 푸셰미슬 기차역에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통과하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며 음식을 먹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어요. 근처 광장에서 추가 텐트를 설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 없이 남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음 출입국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제 차가 견인된 적이 있어서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다시 뛰어가고 있어요. 길이 다시 저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끌고 있어요. 폴란드. 이 코드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집에 그려져 있어요. 앞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요. 이 도로를 따라 1시간 동안 가고 있어요.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은 뭔가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멈췄어요. 길이 맞게 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들이 저를 보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가는 것에 놀랐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른 숲길로 저를 안내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렇게 안내하는 게 정말 충격이에요. 둘째로 폴란드의 모든 숲길이 새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는 게 놀라워요. 국경 수비대와 지나가는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해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따라 저는 그냥 야외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폴란드 군인들 한 중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저에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확실히 정말로. 어떻게 나중에 우회로를 켜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로를 진행해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이 주요 도로로 돌아오면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가면 크레셴코에 도착할 거예요. 이미 정상적으로 안내받아야 하는데 아를라모프 교수님께도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제발 크레셴코에 세워주세요. 뭐 하고 있어? 저를 돌려보낸 건 여기서 가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 가고 있어서예요. Wjeżdżasz tam na Ukrainę, czy tu zostajesz? Tutaj. Co będziesz robił?
아이 울음소리는 여행 내내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곳은 카르파티아의 크로셴코 검문소예요. 보통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은 세관에서 대기 시간이 하루에 이르렀어요. 류드밀라는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집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뛰쳐나왔고 그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Едем в Краковец, едем с Днепра с семьей. Мы добираемся уже 5 дней. Ну, фактически сутки мы стояли на таможне, и до этого 4 дня ехали.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машин и двигаются очень медленно. Ночью пришло сообщение, что загорелась атомная станция. И мы собирались в течение 30 минут. То есть я рисковать не стала, я не понимала, затушат, не затушат, что там горит. Это в Энергодаре. А мы же недалеко находимся, Днепр. Поэтому у меня сын подросток, 16 лет, и его здоровьем я рисковать не хотела, я не понимала, это будет второй Чернобыль или все-таки затушат. Дорога из Днепра как, спокойно прошла? Нет, пробки страшные, людей очень много. На заправках еды нет, туалетов нет. Пробки были из Днепра тоже из-за Энергодара? Да. Нашла в Польше места, где можно переждать какое-то время. Как, вы будете жить при монастыре где-то? Да. Там кельи, сказали, какие-то минимальные удобств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городе, лучше как бы переждать так, а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никто не знает. 영어를 하지 못하고 무료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보통은 비싸긴 하지만요. And the border we cannot. 특별한 건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차에서 사는 방법 4일 지났고 앞으로 2일 더 살 거예요. 불필요한 건 없어요. 담요는 꼭 필요해요.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 챙겼어요. 생각해보니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필수적이에요. 배낭에는 카메라를 위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노트북은 일부 프레스 센터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 충전기인 220 자동차 충전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하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제게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지만 사실 보통 이 매트 위에 정말 많은 음식과 물을 놓았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있네요. 그 봉투 안에는 칫솔과 치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이를 닦을 수 있고 제 모든 기기를 위한 수많은 충전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차 안에서 시계도 충전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비디오 레코더가 있고 가끔은 전화기나 내비게이터를 위한 거치대도 있어요. 여기 전기 허브가 있어요. 글쎄요, 글러브 박스에 있는 냅킨이 도움이 돼요. 씻을 수 없을 때요. 여러 가지 문서가 잔뜩 있어요. 나는 돌아오는 길에 멈추지 않고 갔어요. 죽을 만큼 힘든 길과 보이는 것들. 몰도바 세관에서만 대화할 준비가 되었고 동행자를 한 명 데렸어요. 그 사람은 아제르바이잔의 선원으로 아내를 만나러 키시너우로 가고 있었어요. 전쟁이 그를 멕시코에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3주 동안 그는 몰도바로 가는 길이었어요. 젠장, 이 카드 때문에 우리도 달러를 인출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브나로만 환전해요. 그 카드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울고 있어요. 우리는 오데사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코토프스크에서 비행했어요. 코토프스크 옆이에요? 네. 자, 저쪽으로 로켓이 떨어졌어요. 지금 키시나우에 계신가요? 네. 유럽으로 데려가는 건가요? 터키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할 거예요. 나는 그녀가 터키로 갈 거라고는 의심스러워. 네, 다 보이죠. 당신들 것도 오고 우리 것도 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기다리지 않을게. 잘 가. 모두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안녕.